다음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네. 굉장히 젊으신데 네.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60이에요. 예? 60. 60세. 아직은 네. 소녀죠. 어머니, 어떻게 아프고 불편하신지 원장님께 직접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환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60세시라 제가 어머님이라는 말을 못하겠네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아, 제가 원래 지금 서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예,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이렇게 뒤들려고 그러면 네. 무릎이 약간 찌걱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네네. 네, 이렇게 이제 계단 내려가고 할 때 네. 찌걱찌걱하는 이렇게 무릎 안쪽으로 오른쪽 무릎 안쪽이 찌걱찌걱하는 느낌이 나면서 네. 발바닥이랑 그쪽 타고 올라가서 허리 약간 골반 있는 쪽까지 아파요. 네, 오. 그러실 수 있죠. 네네. 그런 게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냥 조금 미미하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심해졌어요. 기간으로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1년 정도요? 아, 1년이요? 네. 1년이면 꽤 기간 증상이 오래된 거네요. 그렇죠. 그 아침에 일어나실 때 첫 발을 딱 디딜 때 발바닥이 아프진 않으세요? 발바닥도 아파요. 발바닥도 아프고요. 네네. 그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답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오래 서 계시면 아침에는 괜찮은데 저녁 때 통증이 심해지고 자고 일어나면 또 네. 아침에 심해지고 그렇죠? 네네. 그게 물론 관절 증상일 가능성이 더 지금은 높지만 말씀하신 네. 이제 무릎 안쪽 오른쪽 무릎 안쪽이 통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네, 맞아요. 네. 네네. 관절 증상일 가능성이 많지만요. 네. 사실은 하지정맥류일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요, 아. 원장님. 네, 오래 서 계시면 아무래도 혈류량이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고 피가 혈액이 발바닥에서부터 심장까지 쭉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 하는 일이 누가 해주는 거냐면 네. 피를 발바닥까지 보내는 건 심장이 짜주지만 심장 바닥에서 발바닥에서 심장까지 올라오는 건 다리에 있는 근육들이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근육들이 가만히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결국은 피는 올라가야 되는데 네. 근육들이 일을 안 해주니까 결국은 밑에 고여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혈관이 망가지는 걸 이제 하지정맥류라고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런 증상들이 오래 서 계신 분들한테는 당연히 심해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게 생기는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네. 다리가 많이 붓고 네네, 맞아요. 저녁 때 많이 붓겠죠. 그래서 주무시고 나면 아침에 첫 네. 발 디딜 때 좀 통증이 심해지고 네, 좀 네, 걸으면 증상이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응급처치로는 오래 서 네. 계시는 분들한테 압박 스타킹을 좀 많이 신으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네. 근육을 많이 못 쓰시니까 압박을 네. 올려서 압력을 좀 올려주면 혈액순환이 조금 네. 개선되니까요. 네네. 그런 것도 네, 네. 있는데 그런 응급처치랑 별도로 네. 무릎 안쪽의 통증은 오래 서 계시거나 또 계단 오를 때 불편하시다 이런 것들은 연골이 네. 손상돼 있거나 테두리 만들어주는 연골이 찢어져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무릎 병원에 네. 관절 병원에 가셔서 꼭 무릎 진료를 보시고 필요하면 네.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아. 네, 그거랑 별도로 하지정맥류 치료도 꼭 받으시고요. 선생님, 근데 골반 있는 쪽은 왜 아플까요? 골반 사실은 이제 환자분들 무릎 아프다고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들 네. 중에 선생님 저는 오른쪽이 다 아파요. 네. 골반부터 발바닥까지 다 아파요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시는데요. 네, 그런 얘기하시면 일단 저는 그거는 무릎 증상이랑은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오래 서 계시면 다리에만 하중이 네. 가는 게 아니라 네. 허리에도 하중이 가요. 그래요. 네네. 그리고 허리에 있는 척추관 안에 있는 척추 신경도 오래 서 있으면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니까 붓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예. 척추관 협착증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증상들이 좀 더 심해지고 이렇게 생길 수 있으니까요. 네. 그거를 한 번에 다 묶어서 이거는 왜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별도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 네, 정말 네. 전화 잘 주신 것 같아요. 아니 목소리는 세상 너무 소녀 목소리신데 이게 서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하체 그리고 허리 뭐 척추까지 아무래도 조금씩 다 이상이 있고 조금 이제 네. 증상이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허리 전문 네. 또 무릎 전문하시는 선생님 계신 전문 병원 한번 꼭 찾아보시고요. 검사도 네, 잘 네.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전화 연결은 저희가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비수술 치료법 가운데 줄기세포 이식술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주사 치료하고는 좀 다른 치료법이 되겠죠, 원장님? 네. 저희가 이제 비수술 치료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수술적인 치료와 비수술적인 치료의 약간 중간 단계, 요즘 중간 유행하는 단계. 하이브리드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네. 관절을 이제 깎아내거나 절삭해서 관절면을 벗겨내서 인공 부착물을 붙이거나 이러는 인공관절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비수술적인 치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관절경을 통해서 관절 망가진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정리를 해주고 거기에 다시 줄기세포를 이식해준다고 생각하면 네. 분명히 수술적인 치료가 맞는 건데 그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전에는 다 무릎을 절개해서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방법을 선호했지만 지금은 내시경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짧게는 뭐 2, 30분이면 치료가 끝나니까요. 네네. 사실은 그 몸에 부담이 가는 수술적인 치료라기보다는 줄기세포 치료는 비수술적인 치료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무릎 관절 치료의 하이브리드 치료법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줄기세포 이식술. 그래도 수술에 비교한다면 여러모로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치료 시간, 뭐 일상 복귀라던가 그 밖에 좀 특징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줄기세포 이식술은 첫 번째 특징이 이제 원래 자기 관절을 살리면서 그 관절 모양을 유지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겠고요. 네. 나이나 연골 손상의 그 정도에 관계없이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한 번 시술로도 연골이 재생될 수 있는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시술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네. 그 마취 부담이나 또는 그 수술적인 이런 치료에 의한 그 부담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고령이나 또는 내가 마취를 해야 되고 수술을 받아야 되지만 전신 질환이 있어서 이런 마취 부작용이 있다. 이런 분들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대체 치료라고 생각됩니다. 예. 고령 혹은 만성 질환이 있어서 수술을 받기 부담스러운 분들 혹은 불가능한 분들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줄기세포 이식술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자, 어떤 환자분들이 받으면 좋을까요? 네. 그 줄기세포 이식술을 이제 시도해 볼 수 있는 환자분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퇴행성 골관절염 쉽게 생각하시면 연세 들어서 관절이 망가지신 분들 그리고 젊은 나이지만 스포츠 손상이나 다른 외상성 그 연골 손상 때문에 관절 연골이 손상된 젊은 환자분들 네. 그리고 다른 여태까지 보존적인 치료를 해봤는데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통증이 지속되는 환자분들이나 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인공관절 수술이 정말 무서워서 싫어요. 이런 분들은 거부감이 있는 분들은 시도를 해볼 수 있겠고요. 고령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세가 많으시거나 또는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 수술 위험성이 있으신 분들을 이렇게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제일 중요한 건 줄기세포 이식술을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해결돼야 될 선행 조건들이 꼭 해결돼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요. 옷자다리를 꼭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골근위부 절골술을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 십자인대 손상이나 이런 인대 불안정성이 있는 환자분들은 아무리 줄기세포 이식술을 해도 결과가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먼저 선행 해결해서 무릎을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식술을 고려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연골은 한 번 닳아지면 절대 재생이 안 된다던데 실제로 진짜 이게 재생이 되고 회복이 될까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 회복되는 과정 모습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보통 그 무릎 안에 있는 관절 연골은 한 번 망가지면 재생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줄기세포들이 어디선가 나타나줘야 되는데 무릎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혈액순환이 될 수 있으면 그 혈액을 따라서 줄기세포가 다시 나타날 수 병변에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치료를 병행을 하는데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시술하기 전에 보면 연골 손상이 결손이 한 2.5cm 정도 되는 큰 연골 결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렇게 보이는 부분은 뼈예요. 그 관절을 받쳐주고 있는 뼈인데 여기에 인위적으로 구멍을 내주면 출혈이 되면서 줄기세포들이 나타나서 인위적으로도 연골이 재생될 수 있는데 그 재생되는 연골들은 정상 연골들이 아니라 상처 조직으로 연골이 덮여지기 때문에 네. 오래 못 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바깥에서 줄기세포를 도포액을 이제 발라주면 젤리같이 분홍색으로 발라진 게 그 도포액인데 이 줄기세포 고농도 농축액을 발라주면
그게 그 안에서 연골들이 바닥에 붙어서 다시 천천히 자라 올라오기 때문에 결국은 시술하고는 1년 후에 보면은 연골 손상이 거의 정상 연골과 비슷한 와. 연골로 대체되어 있는 소견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시술 후 1년 뒤 사진 보니까 아주 매끈하게 연골이 재생이 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무릎 수술이라고 하면은 외과적인 수술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줄기세포 이식술 이 두 가지가 조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좀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두 개 지금 그림에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줄기세포 이식술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 가장 큰 특징은 내 관절을 살리느냐, 내 관절을 보존해 놓느냐, 아니면 내 관절을 보존하지 못하고 깎아내고 뭔가를 붙여야 되느냐 이런 건데요. 줄기세포 이식술은 말씀드린 대로 전자에 가까워서 내 관절을 최대한 살리면서 모양을 살리면서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시술 시간은 뭐 대부분 30분 이내에 시술이 끝납니다. 그리고 입원 기간이 짧아서 2, 3일 정도 입원하시고 퇴원하시게 되고요. 흉터는 그 시술 부위는 작게는 관절경을 통해서 하게 되면 1cm보다 적게 되겠고요. 뭐 최소 절개를 하더라도 3, 4cm 정도의 절개를 통해서 연골 이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만 해도 연골이 재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연령이나 연골 손상의 크기와는 관계가 없이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절개 부위가 작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네. 이에 비해서 인공관절 수술은 손상된 연골을 더 이상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깎아내고 거기에 인공 보형물을 붙여서 다른 형태의 인공관절을 이제 만들어주는 건데 수술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2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네네. 입원 기간이 좀 길어서 평균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입원하시게 되고요. 네. 흉터가 좀 커서 한 뼘 정도의 크기가 납니다. 그래서 환자에 따라서는 금속 알러지가 있어서 인공관절 거부 반응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관절 범위가 무릎 자체를 변형을 주기 때문에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들어서 양반다리를 할 수 없거나 땅바닥에 좌식 생활이 힘들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감염의 위험성이 있어서 이때는 또 재치환술을 해야 되는 이런 그 단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명확하게 다른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한눈으로 좀 비교해 드렸으니까요. 좀 잘 확인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실제로 줄기세포 이식술 받으신 분들의 치료 사례 좀 살펴볼게요. 우리 굉장히 젊으신 분이에요. 57세 여성분께서 네. 받으셨네요. 네, 57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으시고 이제 관절경을 했는데요. 관절경 시술 전에 사진 보면 연골 손상 부위가 비교적 주변 그 경계가 명확하게 정리돼 있어서 이런 때는 줄기세포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저희가 판단을 그래요. 하는데요. 네. 그래서 시술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관절경을 다시 보면 거의 정상 연골과 거의 유사한 연골 조직으로 재생돼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네.